예,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습관, 어떻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습관에 불과한 건데요. 사실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가 관건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사물을 보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에 그 남궁원 씨의 아들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수석을 졸업했다 해가지고 뭐 그게 진짜 정말 대단했죠. 신문, 잡지, 방송, 뭐 TV 쇼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뭐냐, 남궁원 그 유명한 영화 배우가 이제 촬영을 하러 갈 때면 어디든지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 뭐 노무자들 그 질통지구 뭐 2층 3층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 일하는 데 가가지고 뭐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학교 다니다가 때려치고선 다니다 보니 할 일이 없으니까 지금 이 질통지구 올라갑니다. 너무 힘듭니다. 돈도 많이 받지 못한다 이거야. 반면에 또 어디 대기업에 사원으로 들어간 사람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데 취직해가지고 봉급도 많이 받고 별로 힘들지도 않은 일을 펜트만 골리면서 이렇게 사물을 보는 직종에 가진 사람도 만나보고, 또 변호사 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변호사를 하면서 돈도 잘 벌고 또는 의사를 해고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그 교육은 가장 좋은 것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현장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운동선수가 저쪽 선수들이 잘한다 하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연습하는 데까지 가 보는 거예요.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훈련하는구나. 저 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홍정욱이라는 사람한테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얘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겼겠지요. 많이 봤으니까 그런 사실을. 이 사람이 걷기 위해서는 1500번을 넘어졌다 일어나야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걷는 게 더 쉽습니까? 공부를 해야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보통 학생들은 공부해라고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정말 왜 해야 되는지 그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고 정말 해야 되는 걸 설명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무조건 하라는 거야. 무조건 하라 해가지고 어떻게 그 학생이 그 어려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홍정욱 의원처럼 정말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면서 야, 너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는 거야, 또. 배우가 와서 물어보면 저 답변을 잘하겠죠. 그런 걸 아들한테 듣게 하고, 또 잘된 사람의 얘기도 듣게 하고, 이런 걸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공부는 정말 해야 되는구나. 그럼 사람이 일어서서 걷게 되기까지 1500번 넘어졌다면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성공이 나오고 부귀가 나오고 행복이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는 그거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애가 부족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직장 내에서 제가 보니까 두 패로 나눠지더라고요. 홍정욱이 그 하버드 대학 수석으로 졸업해서 뭐 잘생기고 참 뭐 최고의 금수저라 하면서 하니까 어떤 부정적인 습관을 가진 쪽에서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오히려 집안이 좋아가지고 부모 잘 만나고 뭐 이래서 욕을 막 하는 거야. 하지 않으면 새끼 말이야.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잘 된 놈이라 하면서 욕하고 질투를 하는 거야. 질투질을 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반면에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들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칠막칠장이라는 자수전도 냈잖아요. 그 책을 읽어보고 또 꿈과 야망을 갖게 되고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영어 공부도 다시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뭔가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고 상황에 매몰되거나 운명을 탓하거나 이러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 자기애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도 아주 강하더라는 거죠. 그게 성공의 발판이더라 이거죠. 그런데 반면에 욕을 하고 질투하고 하는 사람은 자기애가 낮더라. 자기애가 아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약한 거예요. 사람은 사실 누구나 다 고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 해도. 어떤 사람은 장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헬렌 켈러처럼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죠? 한쪽 다리 절단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불굴의 의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사람도 있고, 아주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뭐 특별한 직장도 없이도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직장도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아주 정상적인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중입니다. 제 후배는 자식이 아직도 유학을 가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매일 인력 사무실에 가서 기다렸다가 뭐 신호수 한번 하는데 18만 원을 준답니다. 그럼 세금 떼고 16만 원을 받아가지고 오는 그런 일을 매일 다닌대요. 그런 거 보면 저는 그런 걸 안 해도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게 복인가 축복인가 하는 것을 매일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걸 감사 않고 그냥 평범하게 지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 스승이 말씀하시기를 평범할 때가 더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평범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평범할 때. 그러니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죽음도 오게 되고 병도 얻게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늙으면. 또 어려운 일이 언젠가 닥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인역의 법칙에 의해서 좋은 것들만 많이 주변으로 몰려오게 마련이니까 당연히 본인이 원하는, 저는 사실 가장 좋아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그 명상 수행하는 걸 가장 즐기고 재밌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런 대화를 하는 게 가장 즐거워요. 그래서 유튜브도 찍습니다. 유튜브도 명상이나 뭐 염불이나 이런 도 닦는 얘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재밌고 그것이 가장 큰 제 인생의 목표고 아주 즐거워요.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한정돼 있어요. 일반 친구들 뭐 그냥 친하게 지내지만 그냥 세속적으로 그냥 관계에 불과할 뿐이고 진짜 대화를 깊이 나누고 정말 인간미를 나누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수련을 하는 사람, 뭐 염불을 하는 사람, 명상하는 사람, 참선하는 사람, 기독교인으로서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냥 보통 기독교인이 아니고 아주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그쪽으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하고는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님이면서도 헬렌 켈러처럼 될 수도 있고 멀쩡한 육신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가치를 떨어뜨려서 뭐 굉장히 형편없이 살고 노숙자로도 살고 심지어는 자살도 해요. 그런데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개발합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 얼마나 거대한 거인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자기 마음속에 아주 거대한 사랑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 너무나 큰 행복감이 있다는 것, 또 자기의 본성은 우리가 상상한 것 위에보다 아주 훨씬 더 대단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자유자재하다는 것,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갖기도 하고 너무나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너무 행복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니까 그것이 행복이지 뭐가 더 행복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은들 제가 이제 제 친구 중에서는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그 땅을 팔아가지고 아주 거부가 된 친구가 있어요. 뭐 그 친구 이제 돈을 좋아하니까 제가 슬슬 물어보면 뭐 어떻게 돈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관리한다는 얘기 들어보면 저는 저 강 건너에서 불이 난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런 감각이 안 느껴져. 전 손톱그만큼도 부럽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충분히 먹고 살 정도로 있어요. 그럼 뭐 됐지 뭘 그걸 더 바라고 지금 그 나이에 그걸 있는다 한들 뭐 했어 먹습니까? 아마 자식들한테 물려주는데 아마 고민일 거예요. 왜? 한 절반은 그냥 상속세로 다 날아갈 것이니까. 오히려 골치만 아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재산 관리도 참 어렵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행복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에 따른 것이다. 성공도 그렇습니다. 성공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거죠. 좋게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바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공은 습관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